자, 2022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3회에 인문지문입니다. 논리학 지문인데 요거 독해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문단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그냥 도입부죠. 첫 문단은 딱히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요. 첫 문단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론. 왜 동그라미 쳤을까요? 이 뒤에 추론 정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논리학은 뭐죠? 바로 이런 녀석이죠. 때문에까진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추론과 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논리학에서의 추론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단으로 가보면은 이제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인 바로 명제 있죠. 근데 이렇게 밑줄 이렇게 다 그으니까 너무 어지럽지 않니? 이거 생략하자. 명제라고 하는데 얘는 뭐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이게 이러한 자연 언어,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언어, 말하고 쓰는 자연 언어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인공 언어라도 상관이 없대. 인공 언어 일부러 동그라미 안 칠게요. 그래서 명제에 쓰이는 언어, 아니면 언어적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의 차이점? 아니면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웃긴 거는 자연 언어는 인공 언어는 이 이후엔 안 나와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이 나와놓고선 이 이후엔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제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문단으로 가보면은 명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어떠한 직접 제시라고 하나요? 간접 제시라고 하나요? 간접적으로 이제 명제에 대해서 뭔가 제시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명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그러니까 명제는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말, 영어 둘 다 사실은 자연 언어죠. 인공 언어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실을 진술한다면은 그 녀석 역시도 표현하는 명제는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 어떤 명제가 있어요. 이 녀석의 진리값이라는 게 있어요. 명제 A, 명제 B, 둘 다 개별적인 명제예요. 어떤 녀석은 참일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진리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값은 결국 O냐 X냐를 구분하는 건데, 이 O랑 X를 참이랑 거짓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명제의 진위 여부가 뭐죠? 방금 전에 참진 거짓위입니다. 참진 거짓위예요. 한자어. 이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이건 살짝 중요한 것 같으니까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대요.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남자이다 라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네가 직접, 우리 아버지 제주도에 계시거든? 우리 아버지 보려고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상훈 쌤 아버지십니까? 막 남자신 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버지라는 의미 안에는 남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제가 맺어주는 두 개념, 아버지와 남자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바로 분석명제라고 합니다. 분석명제.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읽고 나서 문단 정리를 살짝만 해볼까요? 1문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완성된 문장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핵심적인 키워드만 나열을 해도 우리 님이 읽었으니까 머릿속에서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추론, 논리학, 그리고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는 다음에 다루기 때문에 추론과 논리학 정도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 그리고 인공언어, 자연언어가 나왔죠. 그리고 3문단은 뭐죠? 명제의 진리값과 분석명제. 왜 이 두 개를 같이 썼는지 알겠나요? 진리값이라는 것에서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명제는 그러한 진술이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아요. 노란색으로 친 이게 바로 분석명제였죠. 여기서도 분석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이건 어떤 명제일까요? 이건 여기도 분석명제 의미, 명제가 맺어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예요. 여기서는 단순 명제가 각각 뭐죠?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 지금 이곳은 비가 온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죠. 이게 합쳐진 겁니다. 단순 명제 각각 하나하나가 합쳐진 합성 명제인 거죠. 그쵸? 여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거죠.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반에 어느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 둘 모순되는 합성 명제죠. 그쵸? 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완벽하게 모든 합성 명제가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졌거나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졌다면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이 위에 나왔죠. 이 개념의 관계는 뭐였어요? 분석 명제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문장 구조는 뭐였죠? 합성 명제였죠. 이러한 경우
진위 판단 그냥 그 자체로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요 사문단이니? 사문단은 합성 명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성 명제 사실 괄호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중 특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특수한 경우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사실 그냥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 명제와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건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주는 책을 펼쳐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 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 알아보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쵸?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진위를 판별하려면 그것을 긍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둘은 긍정 명제, 부정 명제, 그러니까 부정 명제, 긍정 명제, 부정 명제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가지고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서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 명제가 참일 경우는 뭐예요? 부정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 그쵸? 긍정 명제가 거짓이 되면 부정 명제는 참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부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긍정 명제를 진위를 먼저 가려낸 거지만 그 어떠한 다른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럴 경우에 그 녀석의 부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는 게 편하다면 그 부정 명제를 진위를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위랑 똑같아요. 한 명제의 진리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리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바로 논리적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요거 우리 비문학 처음 제대로 시작한 학생들 우리 스키마 다 했었죠. 스키마 할 때 정합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함축관계, 논리적 함축관계. 정합설 지문이에요. 정합설 지문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 기출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는 땡땡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좀 읽어볼게요. 한편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대학생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뭐 명제를 함축한다라고 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한편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이 어렵겠다. 이와 같은 논리적 함축관계는 한 명제나 뭐 계속 읽어볼게요.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한 명제나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만 주어진 명제나 명제들이 참이 아닐 때에는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못한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안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함축이라는 게 나도 다 까먹었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표현해 보면 돼요. A는 C의 아들이다. B는 C의 아들이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A와 B는 형제이다. 이게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요 녀석들에게. 그쵸? 그리고 요것을 이렇게 해도 A와 B는 형제다 라는 말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녀석도 참이고 요 녀석도 참이어야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 녀석도 참이지만은 만약에 요게 거짓이라면 A가 C의 형제가 아닌데 B만 C의 형제잖아. 그쵸? 그러면 A와 B는 과연 형제라고 할 수 있을까? 확인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함축 부분은요, 우리 그 처음 했을 때 정합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합설 지문, 인터넷에 정합설 지문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우리 학생들은 정합설 처음에 우리 카톡방 맨 위로 올려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논리학이라는 게 결국 지문 자체는 좀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논리학이라는 게 단어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면서 설명해서 어려웠던 건 없죠? 지금 소개하는 부분 노란색으로 하고 그 정리해주는 거 초록색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들은 그거죠.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결국 이거예요. 지금 사실과의 부합 여부, 사실과의 부합 여부, 사실과의 부합 여부. 네. 이게 지금 사실과의 부합 여부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 건데,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명제들을 소개해 준 거예요. 사실을 직접, 제가 아까 말했죠. 제주도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아버지가 진짜 남자인지 확인해야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냥 문장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녀석들. 한 가지 분석 명제, 두 번째 합성 명제, 그리고 세 번째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기, 그리고 네 번째 논리적 함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